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흡성기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요. 두 군데서 지금 투잡 중이에요. 1번 병원에서 전 지금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이고 2번 병원에서는 풀타임으로 근무 중이에요. 이렇게 가능한지 저도 몰랐거든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거는 한국에서는 왜 공채도 있고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고 임시직 있고 단기 계약직, 무기 계약직 이런 개념으로 보통 많이들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풀타임이 우리나라처럼 좀 정규직인 것 같아요. 파트타임은 한국에서 대치될 만한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다양한 인력들을 진짜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출근을 딱 하면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갔을 때 너 풀타임이니? 너 파트타임이니? 이걸 진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요. 맨날 물어봐요. 그냥 너 풀타임이니? 너 파트타임이니? 뭐 펄디엠이니?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에 큰 도움을 줄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챗 GPT입니다. 안녕 GPT야. 나는 제니퍼 민자리야. 안녕 제니퍼,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해볼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간호사로 일할 때 풀타임이랑 파트타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그리고 복지나 근무 환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알려줄게. 너무 어지러지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 일단은 풀타임은요. 주 36시간 근무하는 거고 보통 12시간 시프트로 근무를 해요. 데이 시프트는 데이 시프트만, 나이 시프트는 나이 시프트만 근무를 해요. 병원마다 혹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근무한 남캘리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3일만 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날짜를 정해서 워라밸도 가능한 것 같아요. 파트타임은 주 24시간 이상만 근무를 하면 돼요. 총 12시간씩 이틀이죠. 베네핏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 다른데 풀 베네핏을 주는 병원도 있고 파트타임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베네핏도 있어요. 미국 병원에서 흔히 주는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이고요. 치과보험, 안과보험, 401k라고 하죠. 은퇴자금을 납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정도가 보통 베네핏 포켓에 들어가고요. 이 베네핏은 진짜 너무 다양하고 정말 너무 많아서 본인이 직접 잘 알아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풀타임의 경우는 병원에서 해주는 교육 같은 걸 다 참여해야 돼요.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 병원도 이거 이수하세요, 저거 며칠까지 마치세요, 뭐 업무평가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 참여를 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다른 차이점은 공휴일들이 있잖아요. 4th of July 같은 7월 4일 미국 국민기념일 같은 경우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브, 땡스기빙 이런 큰 공휴일을 병원에서 정책 내에 결정한 헐리데이가 있을 거예요. 풀타임은 뭐 몇 개 이상 근무 이런 게 있고요. 팔타임은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래도 팔타임은 약간 풀타임이 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월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 계약직 직원 아니면 계약서 쓸 때 연봉이 얼마, 인센티브 성과급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미국의 병원에서는 대부분 시급제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돈을 받아요. 혹은 일단 퇴직금은 없어요. 퇴직금이 없는 대신에 401k, 뭐 403k 같은 연금이 노후에 찾는 걸로 회사 측에서 일정 퍼센트를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큰 차이는 근무 환경이 복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이렇게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파트타임과 펄디엠의 스케줄 차이도 궁금한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잘했어. 펄디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하는 거예요. 베네핏을 못 받아요. 대신에 시급이 조금 더 세죠. 많게는 10불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병원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근무해야 됩니다.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몇 달 내에, 3개월 내에 뭐 6일은 일해줘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펄디엠의 경우의 단점은 만약에 환자가 너무 없어요. 그럼 펄디엠을 먼저 캔슬을 시켜요. 펄디엠이 주 수단이 되면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건 레지스트리 간호사와 트래블 너스에 대한 차이인데 이 두 가지 근무 형태는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본 레지스트리와 트래블 너스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 이러면서 맨날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면 레지스트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근데 알고 봤더니 트래블 너스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병원들은 아직도 가족 같고 한국 같은 분위기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레지스트리는 뭐냐 이런 게 궁금할 건데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는 간호사예요. 대부분 이제 에이전시 계약 통해서 오면은 이제 레지스트리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인력사무소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인력사무소에서 등록된 간호사들을 계약된 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스태핑이 부족할 때마다 계속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병원도 보내고 저 병원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회사 소속이니까 병원에 풀타임처럼 주 3일을 근무를 해도 병원 베네핏은 못 받고 이 에이전시 베네핏을 받아요. 병원의 교육은 다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풀타임 레지스트리로 병원에 파견되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 병원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일을 날 때 하고 싶어. 에이전시에 내 이력서를 등록을 해놓으면 저한테 매일 문자가 와요. 급구, 오늘 저녁에 근무하실 분, 뭐 급구, 내일 근무하실 분, 뭐 무슨 병동, 어디 병원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응답을 해가지고 가서 스케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availability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에이전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뭐 시간 괜찮네? 뭐 이 병원 가서 돈 벌어볼까? 하면 이제 가서 레지스트리로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트래블 너스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레지스트리가 트래블이 레지스트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트래블 너스는 진짜 저기 막 뉴저지, 텍사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냥 트래블 에이전시가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아야, 뭐 웨스트웨이즈, 메디컬 솔루션, 크로스 컨트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딜이 올라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쪽 지역으로 뭐 몇 주, 13주 메디컬즈 텔레병력 컨트랙입니다. 가서 일하실 분 이러면은 빅 무브를 하는 거예요. 사이에 체류비, 주거비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세금 공제 혜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병원 베네핏은 못 받지만은 트래블 에이전시 베네핏을 받긴 해요. 그래서 13주가 컨트랙이 끝나면은 이제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종료할래 하고 이제 한 몇 달 쉬다가 다른 계약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들이 있죠. 가끔가다 로컬 트래블이라는 게 있어요. 로컬 트래블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50마일 이상 운전해가지고 미니멈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에 나가지고 트래블러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일하는 병원에 한 친구는 트래블러스 할 때 저기 샌 버나디노까지 갔다 왔대. 뭐 어떤 분들 같은 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집이 텍사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켈리 쪽에 가시면 나의 몸값이 높거든요. 부켈리로 트래블러스. 근데 비행기 타고 주 6일 바짝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토 1 일하고 월, 화, 수 이렇게 6일 연속으로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비행기 타고 여기서 지내시고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데이 시프트, 나이 시프트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데이 시프트로 먼저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연말쯤부터 나이트 시프트로 다른 데 직장을 구해가면서 시프트로 다 옮겼던 케이스예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데이 시프트를 하면은 바빠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영어가 진짜 빨리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죠, 당연히. 뭐 확실히 데이 시프트 때 보호자들도 만나고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소셜워커, 케이스 매니저, 의사, 같은 동료들, 입대원, 수소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진짜 보면서 영어가 진짜 빨리 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나이트 시프트로 바뀌고는 영어를 쓸 일이 더 적어져가지고 퇴화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낮에만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밤에 자고 낮에 일하고 이런 리듬을 맞추는 게 좋고, 대신에 미친 듯이 바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매일 10,000보 이상씩 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아수라장 뭐 수술, 시술, 검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정말 바빠요. 그거 설명해드리면 좋겠다. 근무할 때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잘 챙기셔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에 가시는 분들이나 저도 그랬고 제일 그런 게 눈치 보여서 쉬지를 못하면 어떡하지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쉬는 시간 챙겨줄 때 그때 무조건 손 딱 놓고 가세요. 왜냐면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또 쉴 수 있고, 병원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일하는 병원은 출근을 하면은 이제 7시부터 11시 사이에 15분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페이 15분이에요. 12시부터 한 4시 사이에 30분은 방해받지 않는 무급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에 클락인 클락아웃 해야 돼요. 브레이크 널스가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널스가 없는 경우에는 차지 널스가 커버를 해주기도 해요. 쉬고 나서 이제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제 또 다른 15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가지고 한 15분 쉬는 거죠. 따지면은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7시 반까지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30분은 돈을 안 주는 거니까. 브레이크를 할 때 이제 브레이크 널스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브레이크 널스한테 인계를 줘야 돼요. 뭐 어떤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붙여서 한꺼번에 뭐 1시간 정도 쉬게 해주는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브레이크를 하는데 부서 분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왔을 때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적어서 놀랐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브레이크 2시간씩 하는 것 같고 센트럴파크 주변에서 막 산책도 하고 들어가시고 이러던데, 아니 캘리포니아가 간호법이 좋다면서 왜 브레이크가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못하는 병원들도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에 따라서는. 그래서 다행히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그게 잘 보장이 되어서 브레이크는 필수 무조건 챙겨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환자 간호사 레이쇼도 무조건 지켜주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게 나이트 시프트와 데이 시프트 차이는 나이트 시프트는 훨씬 칠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나이트 시프트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거의 극혐했어요. 너무 우울하고 지하철에 막 껴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미국은 나이트 근무를 해도 그렇게 번아웃이 빨리 안 오는 이유가 리소스가 한국보다는 훨씬 많아요. 이를테면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간호간병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나이트 근무 때 간호사가 한 5명 정도가 있고 만약에 뭐 CPR 터지거나 그러면은 5명이서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적 압박이 너무 컸거든요. 혹시라도 막 차지라도 하는 날에는 되게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했던 것 같아요. 해야 할 서류 작업도 많고 물어본 거 난 잘 모르겠고 막 그런 부담이 되게 컸는데 미국에서는 나이트 시프트 근무를 하면서 RT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산소 농도라던가 이런 거 다 조절도 해주고 만약에 이제 래피드 리스폰스 코드 블루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로키 관련 매니지는 다 해줘요. 뭐 가끔 흉부합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지너스가 되게 든든하고요. 차지너스들이 환자를 일단 보지를 않아요. 병원에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숄스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리소스 널스라고 그러죠. 혹은 브레이크 널스라고 해가지고 좀 연차 차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IV 같은 것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CNA라고 하고 혹은 PCA라고 해요. 환자분들 침상 주변 정리, 대소변 뭐 이런 기본 간호 같은 거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팀이에요. 기저귀도 깔아주고 환자가 콜벨 응답하면 제일 먼저 가주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분들이 없으면은 더 바쁠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코드나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대처하는 팀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근무할 때보다 부담감은 조금 더 적고 내가 내 환자한테만 좀 집중하면 되는 분위기인 건 있어요. 일단 코드 블루가 나거나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줘요. 특히 또 응급약물 같은 경우는 약사님들이 약을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아피네프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막 와요. 와가지고 다 손으로 건네주고 진두지휘하는 건 코드널스라는 분들도 따로 있어서 ICU 경력자만 코드널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초기 대응 같은 거를 제일 빨리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플레버토미스트라고 하죠. 피 뽑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처방이 나면은 제가 따로 전화를 안 해도 진짜 급한 거 아닌 이상 당장 해야 돼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꼭 이렇게 알아서 채우러 가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직원들도 따로 있고 심장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판독해 주시는 분들 따로 있고 다 팀으로 연결되고 다 소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뛰지 않고 병원에서는 원래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진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막 종종 뛰어다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뛰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되게 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뛰어다니면 왜 저래?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서 처음에는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데이 시프트로 근무할 때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봐요. 소셜 워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뭐 치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아픈 상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뭔가 자원이라든가 리소스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셜 워커가 라운딩을 하면서 면담도 해주고 그런 지역사회의 리소스들을 다 찾아주고요. 이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마스터까지 끝내시고 말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홈리스라던가 앞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해주는 분들이 소셜 워커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케이스 매니저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없는 직업인데 입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퇴원 플랜을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퇴원을 하는 기준이 한국처럼 막 풀리 모든 펑션이 가능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JP 좀 달고 있고 안티바이오틱스 좀 몇 달 필요해도 이 사람 피 수치가 괜찮고 여롭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그런 바이탈의 흔들림이 없으면은 대부분 퇴원을 시켜요. 그리고 퇴원을 시킨 뒤에 어디로 가냐? 이 환자의 거동 상태라던가 ADL, 이 환자의 리소스, 주변에 케어기버가 있냐 없냐? 혹은 이 환자가 뭐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냐 그 수준에 따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연관기관으로 트랜스퍼를 시키거나 아니면 홈헬스랑 같이 집에 가요. 이때 앰뷸런스 어레인지 하고 병동 병상 어레인지 하고 그다음에 보험에 따라서 이런 패키지 보내주고 이런 걸 다 케이스 매니저가 해줘요.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트랜스퍼 RN이라고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퇴원 전문 R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근무 형태, 워라밸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디퍼런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인 경우, 주말 근무인 경우, 공휴일 근무인 경우 조금 더 붙는 수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다르고 리퍼럴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친구를 소개했을 때 친구가 합격이 돼서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3개월 이상 근무를 잘 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리퍼럴 보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사인온 보너스라는 게 또 있어요. 토탈 사인온 보너스가 뭐
만불이라고 해요. 보통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 만불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근무해 주는 게 아니고 뭐 3개월 근무하면 뭐 3,000불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그거는 HR이랑 같이 얘기해서 협상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솔직히 한국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높이만 낮추고 내가 조금 더 고생한다고 하면은 원하는 병원을 못 갈 뿐 병원을 취업하는 거는 상당히 빠르잖아요. 프로세스도 빠르고 하는 과정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를 내고 내 이력서를 뭐 1차 스크리닝 면접에서 리크루터가 보고 그리고 또 2차 뭐 매니저 면접 가서 또 보고 실무진 면접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 매일 주고받고 하는 데만 1, 2, 3주가 걸려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오면 백그라운드 체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직장 생활을 했던 게 다 진짜인지 내가 범죄 기록은 없는지 이런 것들 보는 체크예요. 그런 것들 하는 데만 또 뭐 한 몇 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온보딩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헬스 체크업과 피 검사하고 N95 마스크하고 예방접종 이력 확인하고 이런 것들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진짜 빨리 취업이 되면은 까지 한 달?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매니저를 이 사람이 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스가 좀 더 빠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처럼 오늘 면접 보고 내일 와서 일하세요 이런 경우는 잘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하이어링 이벤트라던가 워크인 이벤트, 버추얼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간혹 병원들에게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 또 취업 시스템이 다른 거는 공채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만큼 매니저가 하이어를 해요. 우리병동 나이트 간호사 구해요 라는 식으로 공고가 나는 거지 한국처럼 막 무슨 병원 간호사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명 모집하는 경우는 그게 이제 버추얼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미 각 부서 매니저들이 내가 뽑을 인원수를 이렇게 해서 와요. 근데 트레이닝 보통 신입 같은 경우는 6주에서 8주 정도 주고요. 병동 기준에서는. 그리고 병원마다 다르긴 해요. 그리고 4주 주는 데도 있고 경력직은 2주 받았던 것 같아요. 2주라고 해도 6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일 안에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거의 뭐 혼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경력이 있으면은 그게 어렵지 않게 다들 하실 거라 생각해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고 혹시라도 뭐 피드백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 이메일로 개인적인 얘기들 많잖아요. 보내주시면은 옛날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고민 상담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에서 꿈꾸던 거랑은 다르게 와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이 또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다들 잘 적응하시고 생활하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애도 했는데 여러분도 훨씬 잘하실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이공자리였습니다. 빠이! 이거 어떡하지? 유튜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